감자밭 몸부림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레드 홍준표 이제 신임 대표가 됐군요.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뽑았습니다. 장소가 그런데 말이죠. 남양주시 한 감자밭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전당대회는 기존의 체육관 정당대회가 아닌 국민 여러분 삶의 현장을 찾아가 봉사를 실천하며 치르는 행사로 자유한국당에 처한 상황이나 오늘 감자를 캐야 되는 상황이나 아마 제가 보기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나도 캐고 나면 하도 감자 캐러 오셔가지고 말을 얘기하시면 의성에 오신 것 같잖아요. 전원일기의 배경음악을 참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감자밭인데 밭도 참 많은데 감자밭 이현정 의원님. 네. 감자밭 봉사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마케팅 성공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원래 감자가 비가 많이 안 내려서 씨알이 많이 작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서민들 친화적으로 저렇게 가서 이제 하는 이벤트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이제 전당대회이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는 뭐냐면,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당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저런 거는 사실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정말 이제 앞으로의 방향, 우리는 어떻게 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당원들의 으쌰으쌰하는, 우리가 전당대회 오죽하면 컨벤션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당이 지금 올라가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면에서 그런 전당대회도 치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뼈아픈 현실이죠. 왜냐하면 사실 저게 이벤트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여름에 사람들 동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하면 괜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런 이벤트 지금 모이지 않고 그냥 헌정기념관에서 간략한 행사만 하고, 실제로 저기 가서 이제 전당대회.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보다도 실제로 지금 당원들의 어떤 이런 열기 자체가 모을 만한 지금 어떤 명분이나,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TV 토론에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전당대회도 보면 예전같이 열기도 없었고 관심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고육직책으로 저는 택한 하나의 이벤트가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죠. 사실은 어떻게 전당대회 치러졌습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지금 사실 당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 우리 예상대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선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서 과연 이제 앞으로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지 어떤 면에서 궁금한 대목입니다. 너무 혹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제목도 감자밭 몸부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오늘의 몸부림이 성공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실패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서도 방금 설명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전당대회 막바지에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대미 외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가 더 주목을 못 받았는데 더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잘 몰랐고. 근데 좀 그림은 특이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아마 마을 회관 같은 데서 막걸리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나마 이제 이런 자료 화면 정도 하나 지금 받아보는 그런 정도인데, 사실은 반성도 없었고 비전도 없는 그런 전당대회였고, 그야말로 TV 토론 하느냐 마느냐 갖고 그렇게 싸움 박질 하는 그런 거에서 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좀 미움을, 눈총을 받는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제 대선 후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았지만 그 이름표를 떼니까 안에 당권 후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대선보다는 당권에 더 관심을 갖고 나온 대선이 아니었나. 그때 이미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선에 정말 참혹하게 패배하다 보니까 동원 자체도 불가능했는데, 사실은 전당대회를 하면요, 전국 각 지구당에서 200대가 넘는 버스가 서울이나 어디 체육관에 다 모여들고, 또 서울에 있는 당원들은 지하철로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당원이 아닌 주변 당원까지도 다 오고 이렇게 해서 10,000명, 15,000명이 모이는 그야말로 열기의 동안인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고육지책으로 만든 하나의 이벤트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도 이제 저기에 감자밭이 아니라 양파밭이 있었으면 양파밭에 갔을 건데,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의 고향이 창녕 아닙니까? 창녕에는 마늘하고 양파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늘밭에서 1시간만 일하고 나면 힘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도지사 할 때 그런 노력봉사 몇 번 가보셨을 거니까 얼마나 저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대학교 때서
그렇게 뭐 봅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을 보충을 하면 이겁니다. 전당대회는 그날만큼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날이에요. 화면이 당원들이 비춰져야 돼요. 당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당은 어떤 당이다라고 열기를 보여주는 그날이고 마지막에 뭔가 선출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지 하루 종일 감자를 캐는데 사실은 전당대회에 당원이 안 보인다. 당원이 없는 당원이 안 보이는 그런 전당대회다. 그게 아쉽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이 감자밭에 대해서는 뭐 별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셨는데 어찌됐건 홍준표 후보가 원유철 이 신상진 후보를 꺾고 대표로 뽑혔습니다. 대선 후보에서 당대표로 돌아왔는데 오늘 소감 방금 전 목소리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저희들이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여전히 빨간 잠표를 입고 만세를 외친 홍준표 신임 대표입니다. 박진 변호사님. 네. 이게 글쎄 저는 홍준표 대표가 처음으로 자만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처음 봤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방송사 없앤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거친 발언을 했는데 저 당선 소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이제 조금 그 거친 발언들을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거친 발언이 이제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대표로에 맞게 어떤 발언을 하기 위해서 소감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만심 없애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본성 자체가 그렇게 말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대표에 맞게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여당하고 싸움을 할 때는 그래도 제일 앞에 서지 않을까. 그러면 좀 강한 말, 이런 말들을, 거친 말들을 할 것으로 당분간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또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주춤하는군요. 지금 네.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당선됐을 때 막 눈 스프레이 뿌리니까 좀 귀찮고 좀 짜증났던 표정을 하면서 저게 왜 저런 걸 왜 여기 감자밭에서 뿌리는 듯한 표정을 하는데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뭐 진도를 나가죠. 예, 위원장님 막말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뭐 그럼 홍준표 대표의 좀 점잖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대표가 이제 앞으로 당의 어떤 리더십을 이제 확보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당의 어떤 좀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의 대표의 당내 기반이 상당히 좀 약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자기 중심으로 좀 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당의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은 뭐 친박이 꽤 다수를 이루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은 친박과는 좀 이제 상당히 좀 그 대립각을 세웠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친박을 포용하는 쪽으로 사실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107명에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본인이 지금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당내에 어떤 탕평책이 사실 필요할 텐데 문제는 이제 친박들이 과연 이제 탕평에 어떤 성공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결국은 이제 상대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하면서 내부를 좀 다지겠다 이런 전략 같아요. 즉 대여 투쟁을 강함으로 해서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이나 내부의 문제를 좀 응집시켜서 좀 힘을 키우겠다는 그런 전략 같은데 과연 이제 내부의 어떤 분란 자체가 이제 잦아들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구성된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유여의 이철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홍 계열이거든요. 친홍. 네. 근데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친박 계열이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분들 간의 어떤 좀 화합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좀 정책이 아무래도 조금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유여의 이재만 이 두 분은 사실은 뭐 현역 의원이 아닌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 자체도 보면 어떤 당내에서 정치적인 입지나 뭐 중진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를 보좌해서 좀 최고위원 진영이 나름대로 그래도 좀 정치력을 좀 뭉쳐져야 되는데 문제는 좀 이 최고위원 내부에서 상당히 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또 어떤 대여 투쟁을 강화하다 보면 내부에서 좀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홍준표 후보가 당내에서 상당한 탕평책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 방금 지나갔던 이재만 최고위원은 그 유승민 그렇죠. 의원의 지역구에서 네. 당시 이제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았죠. 공천을 못 받았던 이재만 최고위원이 당선이 됐고 동부청장 출신.
이종우 실장님. 네.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께서 감자밭 전당대회는 실패라고 전당대회는 당원이 중심이라고 했는데 투표율은 오히려 예전 작년 8월과 올해 3월보다 오히려 투표율은 높아요.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대선 후보 선출 당시만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죠? 사실은 바른정당 뛰쳐나갔죠. 이 새누리당, 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고 하고 이런 와중에 사실은 대선 후보 선출이 됐다 한다면 사실 이번이 지난번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지난번이 워낙에 이 당이 굉장히 분열되고 흐트러지고 한 상황이었고 대선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가 정상적이지 아니한 어떤 상황이라고 본다면 차라리 지금은 당을 이제 서서히 좀 추스려 보자라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이 응집력이 보여진 게 아니냐. 이거보다 사실 더 결집을 시켰어야 됐다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보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당원들이 있었다라고 딱 단정 짓기에는 지난번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이번 감자밭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대표의 우군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알린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여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이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씻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우리는 보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함께 노래 불러봅시다. 극기 휘날리며 다같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주. 저희 보스의 저 좌빨들한테 이 나라를 맡기지 않을 거예요. 저 좌빨들이 난리치는 걸 보니까요. 전 절대 용서 못해요. 싸우려면요 전투력이 최고야 되거든요. 이모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최고위원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결국 이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친홍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면서 홍준표 대표를 조금 지지한,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도중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대구 합동유세 과정에서 잘했어 이러면서 손을 잡아주는 모습도 이제 보였었거든요. 또 이미지도 좀 약간 비슷하다고 해요. 매스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면서 적극 이제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끊었던 그런 모습은 홍준표 대표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조합을 이루면서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지금 저희가 준비가 바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그 4명의 면면을 다시 한번 보면 허 교수님 이게 저 정도, 그러니까 이철우 최고위원과 류래 최고위원이 당선이 됐다면, 선출이 됐다면, 홍준표 대표의 입김이 친홍으로 좀 자유한국당도 지금 조금씩 잠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친박이 원래 탄탄했지만, 결국은 친박에서 최고위원을 그 대표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친박이든 친이든 누구든 간에 결국은 새로운 인물을 따라서 그 당심은 자꾸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친홍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재편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당심이 친홍 중심으로 가면서 친홍은 또 자기하고 필요한 최고위원들을 땡겨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왠가 하면 홍준표 대표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대표할 때 디도스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때 이제 최고위원 몇 명이 사표를 던지면서 지도부가 무너지고 자기도 대표를 간두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특정한 사건이 터졌을 때 최고위원 몇 명이 그렇게 짜서 사표를 던져버리면 지도부 전체가 와야 되고 자기도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고위원들 몇 명 중에 자기하고 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어느 정도 고르고 그걸 자기 지지자들과 하나 엮어서 가는 그런 구도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뭐 특히 유해의 그 여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렇게 챙긴 것 같다는 게 뭐 중평이고요. 다른 분들도 그런 과정에서 같이 좀 서로 짜매는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치인께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묶어서 같이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최고위원 구성에도 홍준표 대표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과거 대표 시절에 불명예 퇴진당했던 게 그 남경필 원희룡이 소장과 유승민 최고위원이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면서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을 함께해서 그게 이 지도부가 파행이 되면서 그 자리에 누가 왔죠? 박근혜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사실은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꽃길을 열었다. 이렇게 어떤 그런 뉘앙스로 사실 이 배반감에 대한 배반자라는 얘기에 대한 응대를 하고 있죠. 오늘 득표를 보면 일단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철우 의원하고 유해 최고위원이 1, 2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친홍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제 상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네요. 당내에서 일단 상당히 득표력이 있었다 봐야죠. 그러니까 득표 전체만 본다면 홍준표 대표가 거의 과반수와 비슷한 그 득표를 얻고 나머지 후보들하고는 상당히 격차를 했어요. 그만큼 일단 득표력에서만큼은 당내에 일단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원들 단속도 잘 해야 되는 과거의 트라우마도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함께 보수 적자를 외치고 있는 바른정당 이 홍준표 대표의 당대표 출마 자체가 꼼수라면서 홍준표 추방까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홍 전 지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도지사 꼼수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홍준표 전 지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뭐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다른 야당들의 반응이 참 궁금해요. 뭐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은 지금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 건가요? 일단 국민의당은 첫 번째는 자일코가 석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보니까 추경 예산에 심의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일단 반전시켜야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과 거리를 좀 두는 양상,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이 취할 수 있는 사실 최선의 어떤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국민의당이 만약에 자유한국당 이렇게 컨벤션 효과가 없질 않겠죠. 지금 언론에서 주목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각을 계속 세우다 보면 자신의 어떤 존재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추경에 심사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오늘 뭐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원래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다른 당을 인사를 가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사실 오늘 선출되기 전에 자기는 민주당만 가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이 사태 때문에 이미 저 당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은 어차피 우리한테 흡수합병될 거니까 인사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이 당선 인사를 일단 민주당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당선 인사 골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골라서 이제 민주당하고만 상대하겠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당 체제가 운영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을 아마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대선 후보에서 2달 만에 다시 제1야당의 수장으로 돌아온 홍준표 신임 대표 얘기, 감자밭 전당대회 얘기까지 해봤습니다.